안녕하세요. 대베스 반도체 업종과 IT 사안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7월 24일 넥스텐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해서 가격 조정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주가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기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까지 연결지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넥스틴에 기대되는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또 이제 양 방향에 대해서 모두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차트가 주가 어떤 움직임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 가장 이슈 됐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얘기한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한번 났었죠. 그 여파가 한국 증시까지의 여파가 미쳤었고 그 여파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입에서 글로벌 반도체가 700조 날라갔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주가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냐라고 보신다면은 자,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X가 아니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TSMC 쪽으로 이제 여기 이제 TSMC 주가 보이죠? TSMC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너희도 이제 미국 쪽에 방위비를 분담을 해라. 방위비 분담을 하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명분은 무엇이었냐? 너희가 미국 공장에 공장 생산 라인을 만들고 생산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수십억 달러를 지원을 해줬는데 왜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러니까 돈을 내놔라라는 이러한 명분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TSMC가 주가가 8% 가까이 하락세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때 어떠한 이유로 하락했는지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취지니까.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 쪽으로 해서 규제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중국 쪽으로 매출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 ASML의 주가가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때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12% 정도 하락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좀 쇼크였던 부분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6.8% 하락을 했죠.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마이너스 7% 정도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이 수치가 2020년도 이후에 최고 하락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락세가 많이 거칠었다. 뭐 이러다 보니까 뭐 AMD, 그 다음에 퀄컴, 뭐 엔비디아 등 해서 거의 대부분 두 자리 가까운 하락률을 보였고 그 여파로 인해서 700조가 날라갔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한국 증시가 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져서 하락을 했다. 뭐 이제 수요, 뭐 HBM AI에 대한 수요가 끝이 났다라고 해서 주가가 하락한 것이 아니고 그냥 대통령 두 명의 이제 후보자랑 이제 대통령 두 명의 입에서 나온 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거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11월 달 정도 됐을 때 뭐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물러났다라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또 있고 민주당에서도 얘기할 거리가 있으니까 아마 11월 달 동안은 계속해서 변동폭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HBM 검사 장비가 퀄 테스트를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런 내용이고 레스큐 아이리스2 퀄 테스트 3분기 내에 완료 예정이다. 그리고 뭐 이제 광학 패턴 검사 장비까지 시장 영역을 확대를 했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뭐 긍정적인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넥스틴의 장비 관련된 매출이 이제 슬슬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이제 곧 공시가 뜨면 또 이 부분이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레스큐와 아이리스2는
진행사항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3분기 내로 콜 테스트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이제 콜 테스트 끝나는 시점에 구매 주문서가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뭐 아무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공시가 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주 공시가 이제 공시를 뜨게 되면은 이 부분이 또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크로키 같은 경우도 HBM에 대한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장비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크로키 같은 경우의 특징이 이제 2D 검사를 통해서 웨이퍼가 틀어진 상태도 검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이리스2 같은 경우는 적중 구조에 3차원 낸드 하단부까지 검사할 수 있는 장비로 파장이 하단부까지 장비 도달하지 못한 기존 장비의 한계를 극복을 했다라고 했는데,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고단화를 자꾸 시키죠. 높게 쌓고 높게 쌓다 보니까 그 아래쪽 바닥면까지 깊이가 예전보다 더 많이 깊어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개선을 했다라는 부분은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전했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했던 부분, 요 며칠이 한 번 더 갭 하락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규제나 뭐 얘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락을 했었고, 그 이전에도 계속 좀 주가가 안 좋았던 부분이 크게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앞으로 기대되는 요인들이 장비가 콜 테스트가 통과가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HBM 관련된 장비들도 이제 발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상증자와 관련한 3자 유증 또 투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지금 거의 지지 하단부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제 여기 아래 꼬리 정도 부분에 지지 라인을 끊는다라고 한다면 거의 지금 하단부에 와 있고, 요 부분이 이제 또 이탈하게 되면은 요 앞전에 있던 이제 저점 부분이 또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기간 이제 반등 지지해서 반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체크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노란색 붉은색 선인 20일 이동 평균선에 저항을 맞는지, 혹은 241선의 초록색 선에 저항을 맞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주가 움직임을 체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넥스팀과 관련된 내용이 또 추가적인 내용, 그리고 시장 상황, 주가 움직임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